이렇게 웹훅을 세팅을 했죠. 이어서 해보면 여기 웹훅 링크에서 저희 엠파렌의 프로덕션 URL 말고요, 테스트 URL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테스트 URL을,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해볼게요. 어떻게 테스트 해보냐면요, 세이브도 저장됐고 여기에서 이 재생 버튼을 눌러요. execute step waiting for trigger event에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100 되니 수업이, 이 수업이 재밌니? 네, 보면 뜨죠. 웹훅 successfully execute, 웹훅이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눌러보시면, 네, 아웃풋을 해가지고 스키마를 눌러보시면 더 이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좀 혼자 빠르게 한 것 같으니까, 방금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웹훅 익스큐트 됐다고 뜨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노드의 상세 페이지로 들어와요. 그죠? 들어오는 거에서 여기 테이블, 제이슨, 스키마 이렇게 있는데, 스키마 형식으로 보는 게 제일 깔끔하게 볼 수 있어요. 스키마를 누르면 헤더 파일, 그러니까 웹 투 웹으로 통신을 준 거니까 어떤 식이고 어느 사이트로 들어왔고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위에 것들은 뭐 그렇다고 쳐요. 저희가 궁금한 건 이 부분이죠. 바디 부분에 실제 값들, 커스텀 아이디, 네임, 퀘스천, 이 값들이 잘 들어오면 이 값들 3개를 우리는 챗봇에 던지면 되겠죠. 이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구나, 바디 값에 커스텀 아이디랑 네임이랑 퀘스천이 그 타입봇에서 입력한 값을 잘 받아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커스텀 아이디라는 변수로, 또 네임의 변수로, 퀘스천의 변수로 레그를 돌려서 에이전트를 돌릴 수 있겠죠. 이 시작점에 다르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상 동작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정상 동작이 됐죠. 정상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하면 웹북이 제대로 돌아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대충 이거는 약간 그 개인기 같은 건데, 마지막에 노드를 그냥 구르면 알아서 전체 플로우를 돌려서 돌아가줘요. 지금 그렇게 해서 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네, 다 끝까지 나왔죠? 하고 나니까 이게 시간이 다 종료돼 가지고 타임아웃이 있어요. 웹북 타임아웃이 있어서 뭐 이렇게 끊겼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담 종료를 누르면 이렇게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종료가 되죠.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이제 이거를 러버블에 넣어야겠죠. 러버블에 넣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요. 이 쉐어 버튼을, 이 쉐어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구글 태그 매니저도 들어가 있네요. GTM도 화츠앱, 워드프레스, 쇼피파이, 뭐 윅스 등등으로 잘 노션으로도 보내줄 수 있고요. 이 결과값들을 어디다 보내줄 건지 적는 건데, 저희는 웹사이트 러버블에다가 할 거니까 스크립트 형태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채팅창 형태가 버블 형태예요. 그래서 버블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스크립트가 뜨죠? 얘를 카피를 하는데, 러버블 스크립트 입력 프롬프트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타입봇에 버블 스크립트 코드를 그대로 붙여 넣으세요. 네. 이걸 지우고 방금
스크립트라고 말씀드렸었던 이 스크립트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 코드는 타입봇의 내용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좌측에 유지되도록 넣어달라. 이게 좌측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러버블은 오른쪽에 이렇게 러버블 마크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우측에 들어가면 챗봇이 겹쳐요. 이렇게 오렌지 색깔. 이렇게 겹쳐요. 겹쳐서 좌측에다가 이렇게 받고 싶은 거죠. 챗봇 버튼을. 그래서 좌측 하단에 되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이 러버블 프롬프트를 넣어드렸으니까 얘를 먼저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하고 컨트롤 R 한 다음에 노트패드 엔터 하면 메모장이 열려요. 이렇게요. 메모장에 복사 넣기를 해서 붙여 놓습니다. 예, 제일 위에 거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멈춰놨던 여기 이 스크립트 있죠?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에이전트와 봇들은 이렇게 코드와 주문사항 사이에 요거 는 있죠? 는 버튼 5개. 이게 약간 뭐 프롬프트 하는 거에 서로 약속이래요. 그래서 구분되어 있다. 위에와 아래가 이 코드를 넣는 거다. 이런 식의 명령을 할 때 큰 차이는 저는 실감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5개 넣고서 복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하나 만들어 놨었으니까 제 거에다가 붙여볼까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 오토데니 있죠? 여기에다가 4.1 크레딧 리메인, 아니 크레딧 좀 남았어요. 에스크 러버블 뜨는 화면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네, 그럼 타입5 버블을 좌측 하단에 배치하도록 적용하겠습니다. 잘 적용했습니다. 잘 적용했대요. 진짜? 적용 잘했니? 그럼 퍼블리싱 한번 해볼게요. 타입봇의 버블도 알려드릴게요. 자, You just shipped. 올라갔습니다. 된 거 맞니? 여기 뜨네요. 에이, 좌측이라고 했는데 우측에 뜨네. 뭐가 이상하게 떴죠? 뭐가 잘 안 됐는데. 이러면 버블이 우측에 있어. 그리고 똑똑하게 못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에러 수정 시켜 볼게요. 그리고 타입봇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서 누르신 다음에 상단에 쉐어, 하단에 보시면 스크립트 누르신 다음에 버블 누르셔가지고 복사하시고 텍스트 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잘 됐다고 하네. 잘 된 것 같은데, 잘 됐네요. 얘가 한번 말썽 부리더니 고쳐달라고 하니까 잘 고쳐줬어요. 퍼블리싱. 러버블이 못하는 걸 왜 내가 노심초사해서 떨리는지 참. 그죠? 내 잘못이 아니라 러버블 잘못인데 말이죠. 못해도. 그래도 뭔가 시원할 때 안 되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 됐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너무 깔끔하게 너무너무 쉽게
내 웹페이지에 챗봇이 붙었습니다. 그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만 붙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사말이랑 문구들 다 바꿨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지만 이렇게 타입봇에서 스크립트 빼오고 그 스크립트 가지고 러버블에 요만큼의 멘트로 스크립트 넣어줘. 여기까지만 해서 이 동작만 나오면요. 저희는 그 다음부터는 코딩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이 문구들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이나 플로우는 우리 이제 타입 보수로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타입 보수로 이제 바꿔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쭉쭉쭉 이어줄 수 있어요. 그냥 이 문구도 바꿔줄 수 있고 이 플로우도 바꿔줄 수 있고 그렇죠? 웹북도 어느 시점에 돌릴 수도 정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러버블에서 연동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타입봇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들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붙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웹북까지 붙여가지고 동작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저희 강의 자료 PT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나름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던 제일 힘든 부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연결되고 나면 그래도 많이 쉽습니다. 웹북이랑 타입본 연결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웹 러버볼 페이지 우리 같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타입봇에서 설정해서 인사말 바꾸고 웹북 바꿔서 타입봇에서 흘러가는 워크플로우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엠파렌 웹북에서 테스트로 잡아서 동작하는 거, 플로우 흘러가는 것도 같이 봤죠? 이런 식으로 웹북도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타입봇 워크플로우 작업은 이런 식으로 타입봇 워크플로우 공유 패들릿 해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임포트 해가지고 넣으셨죠? 웹북 연결도 웹북 연결을 해서 테스트 URL을 웹북에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값을 넣어줬죠? 웹북 받기 해가지고요. 타입봇에서 상단에 쉐어 버튼 눌러서 하단에 있는 스크립트 누르셨고요. 버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누른 다음에 버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채팅창 위에 이렇게 뜨는 형태의 버블 형태로 해가지고 누르셨고요. 카피한 다음에 그 러버블 또 패들릿에 보내드렸던 이 러버블의 디스크립션이랑 합쳐가지고 이 상단에 있는 코드를 아까 스크립트 코드로 변경하셨죠? 변경하셔가지고 스크립트 넣었고요. 이것도 설정하는 거 타입봇에 있는데 타입봇 설정하는 거는 아주 많이 건들진 않을게요. 그거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하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콘으로 넣었고요. 이제 이 구성들 설명드려 볼게요. 처음에 웹북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아까 커스터머 아이디랑 유저 네임이랑 질문사항 세 가지가 들어왔죠.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벡터 스토어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 오픈 AI 챗은 이 문구들 있죠. 웹북으로 다가온 문구들을 받으면 프롬포트를 주는 거예요. 이 문구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스마트 가전 전문 상담원이야. 아래 단계에 따라서 대답해줘. 라고 해서 증상을 파악하고 증상 파악할 때 사용자가 안 된다, 말썽이다, 뭐 이렇게 모호하게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식 베이스에서 검색하면은 말썽이다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 들어왔을 때는 한 번 더 리턴해라 그냥.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말썽이신가요? 뭐 어떤 증상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되물어봐달라. 그래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 활용.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이제 증상을 물어보면 지식 도구 벡터스토어에서 관련 해답을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라.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근거 기반. 반드시 지식 도구. 자, 혓바닥에 꼬이니까 다시. 반드시 지식 도구에 있는 정보로만 답변해라. 절대 지어내지 마라. 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지어내거나 할루시네이션으로 대답하면 저희 CS가 아니죠. 그러면 챗봇이 그냥 GPT랑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근거 기반의 대답만 요구해야 돼요. 그 최종 거절은 증상을 확인했는데 저희 지식 도구에서, 그러니까 GPT나 오픈 그걸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지식 도구에서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만 대답해라. 그렇겠죠? 다른 곳에 있는 인터넷 서치에서 있는 대답은 있어도 대답하면 안 돼. 우리의 대답만 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CS니까, 우리 지식 베이스니까. 심지어 대답을 못할 지언정 우리의 대답만 해야 된다. 그래서 못 찾을 경우에는 해당 문의사항은 현재 지식 베이스에서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 담당자가 확인한 다음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기껏 질문했는데 대답 못 들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션 멘트를 넣어준 거예요. 또한 이번에 질문 주신 내용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음에는 자동 응답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을게요. 라는 멘트를 알려주는 거죠. 같이. 그러면 사용자도 좋고 저도 좋고 저희 지식 베이스도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에이전트는 고객의 문의사항, 이 문의사항은 타입봇으로 받은 문의사항이겠죠? 타입봇으로 받은 문의사항을 에이전트로 보내서 이 에이전트가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는 지금 벡터 데이터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에이전트인데 여기서 이제 이 GPT-5 모델을 가지고 들어왔던 시스템 문구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뽑아주는 거예요. 뽑아서 어떤 질문이구나, 네, 를 가지고 보고 심플 메모리라는 거는 이 고객이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물어봤을 때 최근 5개의 문의사항은 최근 5개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문맥을 파악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5개의 데이터를 들고 있는다.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문맥이랑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얘가 막 GPT가 머리를 쓰는 거죠. 오픈 AI가 머리를 써서 여기에서 이제 벡터 스토어 보면은 이름이 Answer Question with a Vector Store. 그죠? 퀘스천, 답변 퀘스천을 찾는다. 벡터 스토어에서. 그 다음에 매치 카운트. 이게 리미트인데, 이제 이건 무슨 노드인지를 얘한테 설명해 준 거예요. 너는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법, 오류 해결 방법, 구매 안내 및 FAQ가 포함된 지식 베이스입니다. 고객의 제품 관련 문의나 서비스 안내 요청이 있을 때 이 도구를 검색해서 답변하세요. 이렇게 잡혀져 있고 이 리미트 4가 뭐냐면 이 질문에 의한 유사한 답변 그 벡터 스토어의 답이 있었죠. 이 답을 4개까지 검색해 가지고 4개 후보군 중에서 제일 근접한 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유사성을 판단해라 라는 의미예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뭐라고 하죠? 너무 의미 없는 데이터까지 모아서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멍청한 답변이 반대로 나올 수 있고 너무 작은 숫자를 답변하면 적어 놓으면 네, 죄송합니다. 지식 베이스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저는 캡처해서 하나하나 잘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니까 뭐 3개에서 5개 정도가 좋다고 해서 딱 집어줘! 라고 했더니 4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4개를 넣었습니다. 4개의 데이터
답변, 예상 답변, 이 질문에 제일 맞는 답변을 저희 그 벡터 스토어에서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뭔가 추론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GPT를 붙여서 생각을 하도록 만든 거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4개를 찾는 과정에서 벡터 스토어에 우리 아까 만들었죠? 여기서 이 만든 벡터 스토어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몇 개를 가져올 거지 어떻게 할 건지 프롬프트를 해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고, 조회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도서관에 검색하는 거죠. 이렇게 도서관을 찾아서 이 값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캐스천을 찾는 문구인 거고, 이걸 가져서 만든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벡터 스토어에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이제 스토어까지, 벡터 스토어까지 검색해서 돌린 거예요. 돌린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의 앤서가, 결과의 답변이 DB, 그러니까 벡터 데이터에 없는 내용일 경우에는 이 내용을 어펜더 로 시트에다가 담아줍니다. 담아주는 거예요. 담아서 나중에 사용자가, 저희가 이 답변을 보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답 노트인 거죠. 일부러 없는 내용들. 보조 배터리 20K 문의드려요. 뭐 한글 입력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문의를 하고, 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막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답 못한 경우만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실무로 쓰게 되면 저희는 미답변 항목들만 잡아서 내용을 가져다가 우리가 1교시에 배웠던 그 CSV 형태로 답변을 다 할 수 있겠죠? 이 답변 단 형태도 일부러 똑같은 포맷에 달도록 해놨어요. 그죠? 실습 데이터와 똑같은 포맷에 미응답 답변을 넣어놓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질문들을 보고 저희가 있는 제품들이나, 만약에 뭐 해당 제품은 저희가 취급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실제 그 가전제품 판매한다고 치면 문의 드려야, 네, 문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의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계속 다듬어 주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똑똑해지겠죠. 우리 챗봇이 한번 대답 못했어서 저한테 던졌던 거는 이렇게 답을 계속 매겨주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질문이니까 얘는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달아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아까 다른 워크플로우 있었죠? 1번 워크플로우의 형태로, 엑셀 형태로 해가지고 DB에 많아지면 100개씩 되면 하나씩 넣기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질문을 일괄로 다시 업데이트 할 거면 아까 DB 인서트 한 식으로 CSV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면 되는 거고, 하나씩 그냥 할 수 있다 싶으면 하나씩 업데이트 해주는 형태로 지식 베이스를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DB 없는 내용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시트에도 담아주고 이렇게 올려준다는 구조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건 답변하는 구조고요. 하나의 답변을 할 때도 그 답변을 실제로 막 CSV 파일로 해가지고 넣기에는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익스큐트 하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URL, 프로덕션 URL이 있는데, 테스트 URL 누르시고 익스큐트 워크플로우 누르면 이렇게 뜬답니다. 이게 웹페이지예요. 그래서 실제 프로덕션 URL을 누르고 나면은 어디서든지 아까 그 고객 DB에 들어가는 거를 실제로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뭐였을까요? 우리가 넣고 싶었던 게 보조 배터리였죠? 보조 배터리에 대한 걸 하나 넣어볼게요. 보조 배터리 제품명 20K, 이렇게 좀 보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사용자 질문, 재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었죠. 이런 식으로 문의 고객은 선택입니다. 왜냐면 문의 고객을 넣어두면 나중에 고객님 다시 오셨네요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문의 고객 아이디가 디테일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러버블 같은 거 붙이고 나면은 아까 구매한 한 최초 접속하는 사람들 이메일 주소도 받을 수 있고 전화번호도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넣을 수 있어요. 넣어주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DB 업데이트 전송 이렇게 해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필드에 맞도록 이렇게 질문 아까 그 우리 엑셀에서 함수로 그 펑션으로 넣었던 질문 땡땡하고 슬러시 답변 해서 함수 넣어줘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들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컨텐츠 값에 넣었고 카테고리 넣었고 제품명 넣었고 넣어서 워크플로우에서 벡터로 이렇게 실제로 돌린 거예요. 똑같이 우리 아까 일괄 등록했던 거 봤던 거를 폼으로 받아서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었어요. 인베딩도 돌렸고 구조는 똑같죠? 네, 똑같은 구조고 이 인베딩 오픈 AI 얘도 똑같은 그 아까 그 엄청 똑똑한 1500 차원으로 이렇게 와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몇 초 만에 몇 초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00 차원을 넣은 거예요. 방금 한 개 질문에 대해서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이런 거 보면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꺼버렸군요. 테이블 에디터에서 아까 벡터 데이터 마지막 51번 질문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질문 보조 배터리 20K 문의드려요. 재고 있나요? 하고 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질문 답변 그게 컨텐츠였죠 아까? 컨텐츠라고 하는 변수로 담았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이거에 대한 벡터 값들 메타데이터 값들 항목도 이렇게 저 로우 아이디로 해서 제 이메일 주소도 너무 담겼고 이런 식으로 쭉쭉 담긴 내용들 같이 메타데이터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1500 차원의 벡터 값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수동으로 동작해가지고 등록해주는 워크플로우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메인 저희 25일날 할 메인 워크플로우인데 RAG 응답 그리고 RAG 추가 레그 추가하는 거 레그 응답하는 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지금은 아까 웹북도 테스트 URL을 돌렸고 여기도 테스트 URL로 해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다 돌아가고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퍼블릭 프로덕션 URL 저희 올렸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웹북도 켜고 근데 여기 웹북 키려면 프로덕션 URL을 써야겠죠? 프로덕션 URL 해가지고 아까는 저희 테스트 해보려고 테스트 URL 넣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웹북에 테스트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이 URL도 프로덕션 URL을 복사해서 프로덕션 URL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퍼블리시 누르면 이 값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퍼블리시드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장해 놓은 다음에 퍼블리시 누르면 퍼블리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로 들어가서 위에 지금 링크 두 개 올려드렸는데요. 하나의 링크는 어디서든지 실제 데이터를 수동으로 넣을 수 있는 고객 DB 수동 업데이트 폼이 열리는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폼 노드 하나만 달았는데 너무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폼 노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는 웹사이트 그냥 사이트예요. 사이트 주소인데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성함 자동화 데니의 자동화 데니 010-7243 72 갤럭시 3D 폴드 사고 싶어요. 구매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프로덕션으로 랩북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아까 에이전트 도는 거 보셨죠? 그래도 과정이 아예 없지는 않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죠. 네. 일부러 대답 못할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힘들지 않게 잘 알고 있는 거 해볼게요. 태블릿 키보드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알트 버튼 또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겠죠? 일부러 대답 잘할 수 있게 저희 DB에 있는 질문을 해볼게요. 네, 똑똑하죠? 너무너무 똑똑하게 대답 잘합니다. 알고 있는 건. 네. 이게 지금 단 50개인데 단 50개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더 있으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챗봇 에이전트를 확인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질문들 한 다음에 상담 종료를 누르면 찐막으로 되어 있었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챗봇 에이전트가 종료되는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